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마은혁을 갖다가 또 갑자기 임명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소장 이 양반은 같은 우리법 연구회라 해도 이게 해도 좀 너무한 사람 아닙니까? 이 양반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뭐 이재명 믿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하고는 아주 절친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현재에서 마은혁 임명을 추진하면요, 불필요한 또 분쟁을 낳게 되는 불씨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는요, 현재 마은혁 임명 추진은 불필요한 분쟁의 불씨가 된다, 이렇게 하는 사설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마은혁은요, 학생 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그때 다닐 때입니다. 뭐 제대로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뭐 학생운동권은 나중에 다 특별히 그냥 딱 졸업증을 다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마은혁이가 뭘 했느냐, 불법단체인 지하혁명조직 그 인민노련 노동자연맹 총연맹인가 뭐 인천지역 거기에 핵심 소위 간부로 있었다는 겁니다.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교육과 이 홍보를 담당했다니까 뭐 교육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일 우수한 사람입니다. 제일 핵심입니다. 원래 교육과 홍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바로 교육과 홍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 빨갱이 이론과 빨갱이 양산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인민노련, 무섭죠. 지하혁명조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출신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헌법재판관으로 오기 전에 이제 판사를 했는데, 물론 세월이 지나가지고 고시를 합격하고 이렇게 판사로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들어온지, 왜냐하면 그 신원조에 만약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걸 했으면은 틀림없이 걸릴 텐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구속은 안 됐나? 아니면 어떻게 요령껏 빠졌나? 아니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아는 바는 바로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다시 헌법재판소가 접대도 문제가 돼서 비토가 되고 했는데, 이번에 또 헌재가 마후보자 임명 보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대행은 마후보자를 임명해야 됩니다만은 원칙은, 그러나 헌재가 마후보자를 임명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임명이 또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만 가져오죠. 왜? 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의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가지고 마후보자를 임명을 보류하고 두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도 임명을 말았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임명을 한 겁니다. 건방지죠. 왜 건방지냐? 아니 그 전에 말이죠. 그 한덕수 대행도 임명을 보류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거든요. 탄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대행이 국민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소위 말해서 계몽을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도 자기도 그걸 말아야죠. 근데 두 분을 탁 임명을 해놓고 한 명은 딱 거절했습니다. 마 후보를 거절했습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해놨으면 최대행은 갈 길이 없거든요. 갈 길이 없어요. 왜?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 사람은 보류를 해놨다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딱 빨리 임명을 했어요. 그분이 정계선 씨하고 조한창 씨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한 명, 이 민주당 이 추천 한 명 해가지고 뭐 균형은 잡았지만, 그래도 이 대통령이 탄핵 시즌에 들어가 있을 때 그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 어떻게 오자마자 대행의 대행이 말이죠. 아무리 야심 있고 아무리 욕망이 강하다 할지언정 두 명을 턱 임명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이 비판을 받은 이 최대행입니다. 이번에도 물론 임명을 보류하겠지만
결국 마 후보 문제는 25일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헌재가 국회 측 손을 들어줘 가지고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의 길을 터주면은 헌재는 마 후보자를 탄핵 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또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여할 경우는 새로운 재판관이 이 사건 기록을 또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변론 갱신 절차란 그 어려운 절차가 필요한데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계속 늦어집니다. 극단적인 정치 편향 논란이 제기된 마 후보자가 합류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 안 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반발이 되죠. 이거 되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적 반발로 이어지면은 이것은 굉장한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 헌재 이 문형배 씨는 얼마나 소신이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그동안 마 후보자 사건을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더 서두르면서 공정성과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바로 그러한 비난에 지금 면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의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갑자기 이례적으로 선고 연기했잖아요.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임명 보류 사건의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례적으로 연기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의 임명보다 더 시급한 한덕수 전 대행 탄핵 사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마 후보 사건을 일부러 늦은 걸 갖다가 앞으로 꺼내가지고 서두르다가 배탈이 난 겁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지난 10일 마은혁 관련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묻자 나흘 뒤 민주당은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지난 10일 마은혁 관련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하고 마은혁이한테 물으니까 나흘 뒤에 민주당은 바로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양쪽이 짜고 고스톱을 쳤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 때문에 헌재가 마 후보자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사건은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 6명 확보 차원이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기어코 잘라버려야 되겠다는 문영배의 의지가 거기 묻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의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다 제 헌법재판관이 저런 사람이 그 권한 대행이 됐는지 그것도 참 이해를 못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을 빨리 아주 공정한 분을 임명했더라면 이런저런 소리가 없을 텐데 이거는 무슨 뭐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그 헌법재판관 중에서 훌륭한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중에서 딱 뽑았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와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이 쳐다보고 주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헌재 심리가 다 끝난 뒤에 새로운 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 이거는 불필요한 분쟁의 씨앗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제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밀어붙이더라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고 아니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임명권은 바로 이쪽에 있기 때문에 하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 대행이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권한대행 대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지금 법조계 주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극자 성향 마 후보자가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극자 성향인 마 후보자를 굳이 불러다가
마르크스 레닌주의 교육을 시킨 소위 지하혁명 조직원 이 어떤 이 마은혁을 심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문제의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한독수 고난대행의 복귀 날짜가 정해지면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마은혁을 먼저 임명할 수 없다. 대행은 그 고난 행사가 더 제한된다.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 고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윤 대통령보다 앞선 지난 19일 변론 절차가 종결됐기 때문입니다. 한 고난대행은 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부당한 사유로 탄핵 소추됐으므로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 법 논리상 한 고난대행이 복귀한다면 마 후보자는 임명 여부도 그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번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고 한 고난대행이 그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처분을 그분한테 넘기는 것이 법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이 마 후보자 이 극자를 계속해서 여기에 넣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되겠다는 이 문형배 우리법의 사람 이분의 재판관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시대의 불행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모든 것을 다 시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우진술에서 심지어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대통령은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분은 그 연연한다는 그런 표정이 없습니다. 과거부터 임기에 연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는 명쾌하신 분이고 정말 사나이다운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얘기한 대로 이제 임기 후반부에 틀림없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헌법이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또 헌법을 또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려고 뜻대로 고치려고 저자들은 이재명 당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헌법 안 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려고 개정을 하는 분들은 개정할 위원회를 아마 틀림없이 만들겠죠. 아주 원로들이라든가 접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던 원로들 뭐 정운찬 총리나 뭐 등등 뭐 많이 훌륭한 분들이 많죠. 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헌법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번에 이 마은혁을 절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재임명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께 대통령께서 이미 이제 모든 것을 다 청사진을 다 냈습니다. 국민들은 참 의외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특히할 만한 게 나온 게 이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숙제를 대통령이 그걸 갖다 마무리를 하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헌법 개정해놓고 대통령 대선 되기 전에는 다 약속을 해놓고 이재명이는 2번인가 3번인가 약속했어요. 지금은 헌법 개정을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이재명이가. 왜? 자기 대통령 꿈을 깰까 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한다면 합니다. 헌법 개정 틀림없이 할 겁니다. 우리 대통령 빨리 탄핵 심판에서 각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문영배 씨는
왜 이렇게 터딘지 모르겠습니다. 참 문영배 씨는 대한민국 이 국민들, 정통 국민들하고 인연이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무참미하게 불공정을 갖다가 발휘했는지 그게 지금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정하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공정하게 심판을 하라. 그리고 중립적으로 하라. 정치적으로. 그거 요구를 안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헌법재판소라가 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기다려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재판을 마무리하는가. 국민들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불공정이라든가 불공정 재판이라는 이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많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될 수 있도록 여론전을 펼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넓고 깊고 높게 여론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판이 끝날 때까지 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